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능 어법 특강 4강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은 출제율 네 번째로 자주 나오는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동사라고 하면 우리가 그 형식 같은 것들을 많이 봤었죠. 1형식부터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었는데 사실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형식 동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형식 동사의 중요한 동사들이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조금 암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곳이 오형식 동사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리뷰하고 갈 거예요. 첫 번째로 배웠던 거는 준동사, 동사 요거 봤었어요. 우리 준동사는 왜 쓰는지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각자 좀 리뷰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으면 복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준동사는 왜 쓰는 거였냐?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딱 한 개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동사의 의미를 포함한 두 가지를 쓰고 싶을 때 나머지 한 개를 준동사로 바꾼다 라는 거였고요. 만약에 접속사가 등장하면 동사가 한 개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개수에서 한 개를 빼면 접속사의 개수가 나온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준동사의 종류는 딱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진짜 많이 나오는 투부정사구, 그리고 동명사구, 그리고 분사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투부정사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된다고 했었고 동명사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명사로 사용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사는 형용사로 사용이 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강에서 배웠던 건 관계사와 접속사를 구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관계사 또한 접속사긴 하죠. 이게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접속사라는 건 이렇게 어떤 접속사 뒤에 주어랑 동사가 같이 와서 이렇게 접속사 뒤에 주어랑 동사가 같이 와서 요 자체가 절이 되는 걸 우리가 절이 되어서 다른 품사로 쓰이는 걸 접속사를 통한 절의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접속사가 와서 만약에 주어나 목적어나 아니면 보어로 쓰이면 그건 명사절이었고요. 이 접속사가 같이 와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 이라고 했었고 만약에 얘네들이 부사처럼 쓰이면 부사절이다 라고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웠던 게 대명사랑 관계사의 차이를 봤었어요.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하는 기능밖에 없고요.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와 접속사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접속해주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에 동사를 접속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예문을 볼게요. 그때 요거 봤던 건데 기억하시나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하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여기 지금 콤마가 있고요. 이슬 쓸 거냐, 위치를 쓸 거냐, 그러니까 대명사를 쓸 거냐, 관계사를 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첫 번째 동사의 개수를 세는 거죠. 동사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get가 동사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will start, 동사 두 번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which랑 it 여기 뒤에 보니까 동사가 한 개 더 왔어요. 여기 나오는 helps가 동사 세 번째였어요. 그럼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거 한 다음에 해야 하는 거는 접속사의 개수를 세는 거였죠. 왜? 동사에서 1을 빼면 접속사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접속사를 한번 볼게요. 접속사는 여기 as라는 접속사가 한 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는 한 개였어요. 그럼 여기도 사실은 2 빼기 1이 되어야 한 개가 되는 거였으니까 동사는 두 개밖에 쓸 수가 없던 건데 지금 보면 동사가 세 개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접속사의 개수를 한 개 더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에다가 접속사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which를 사용을 해준다면 여기 접속사의 개수가 2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앞에는 3개를 쓸 수가 있겠죠. 동사 3개가 사용이 되는 게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대명사와 관계대명사 차이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거고요. 그 이후에 봤던 거는 형용사절 중에서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있었는데 관계부사랑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같은 거였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2개 다 지금 3개죠. 3개 다 형용사로 쓰여서 앞에는 선행사, 명사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줄게요. 그리고 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행사를 주의해야 돼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던지 아니면 수식어 구조 때문에 저기 앞으로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분 of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어떤 some of, half of, 아니면 all of 이런 부분들 표현이 나온다면 없애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봤었고 뒤에 that이랑 what 구별하기 뭐였어요? that은 3가지로 쓰였습니다. that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that이 앞에 명사가 없고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 요거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었습니다. 그리고요. that 앞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는 불완전하다. 요거는 관계대명사 that이었고요. 그리고 that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다. 이거는 그러면 동격의 that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럼 what은 어땠을까요? what은요 훨씬 더 심플했어요. what은 앞에도 명사가 없을 거고요.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언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which를 쓸 거니 아니면 that을 쓸 거니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which랑 that은 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that이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콤마 뒤에 that이 안 돼요. 그리고요. 전치사 뒤에 that이 안 되고요. 그리고 위치가 안 되는 경우가 한 개 있는데 언제예요? 요때예요. 동격에 되실 때는 위치가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The idea, the fact, 요런 거. 요런 동격에 대해서 나오는 선행사들이 나오고 뒤에는 that이 항상 나와야 한다. 요 얘기였습니다. 여기다가 which를 쓰지 않는다였고요. 앞에 만약에 so라는 표현이 나오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여기도 which가 아니라 that으로 쓴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면서 복습하시고요.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고 계속 외워주세요. 요거는 암기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내가 이거를 잘 외웠다 하면 시간 절약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분사 구문 마지막에 배웠던 것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 바로 볼 건데요. 자, 분사 구문은 품사가 분사 구문도 있었고 분사도 있었잖아요. 준동사에는 이렇게 분사가 준동사로 쓰였고요. 분사는 우선 품사가 형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쓰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만약에 앞에 있는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를 쓰는 현재 분사를 쓰는 거였고요. 만약에 꾸며주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면 pp 형태 과거 분사를 쓴다.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감정을 얘기하는 동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interesting,
있고요. interested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니까 물론 우리가 능동이고 수동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감정을 얘기하는 동사는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능동이니까 그 감정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감정을 유발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흥미로움을 주는 이었고요. 요거는 감정을 느끼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는 흥미로움을 느끼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했겠죠. 그리고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것부터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끝낼 건데요. 분사구문은 원래 부사절에서 온 거였습니다. 부사절이라고 하면 절이니까 앞에 당연히 접속사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절이니까 주어랑 동사가 오겠죠.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주어, 동사, 여기 지금 주절의 주어와 주절의 동사가 온 겁니다. 그럼 여기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문장에 추가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부사겠죠. 이걸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사절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조금 줄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접속사를 제거합니다. 이걸 없애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어차피 얘도 쉬고 얘도 쉬면 같은 거 아니냐. 그럼 앞에 있는 거 그냥 없애자. 이 얘기였어.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she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Arrived home, she went to bed.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첫 번째 강의에서 기억하시죠?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하나고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가 한 개 더 올 수가 없는 건데 방금 접속사 지웠잖아요. 그럼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썼던 게 뭐였죠? 동사를 두 개 쓸 수 없으니까 만드는 준동사. 준동사구로 바꿔준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준동사구 어떤 거 있어요? 분사. 준동사구 중에 분사로 바꿨어요. 근데 내가 도착을 하는 거니까 능동의 현재 분사로 써야겠다 라고 해서 ing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arriving home 이라는 문장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여기 전체에 있는 절을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분사구문이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의 접속사의 의미에 따른 해석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능에서는 그냥 뭐뭐 하면서 부대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내가 도착하면서, 도착할 때, 도착한 후에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도착하면서 집에 자러 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다 봤고요. 우리 그럼 오늘 봐야 하는 부분을 좀 볼게요. 여기는 분사 이해하기가 아니라 오형식 이해하기라고 봐줄게요. 자, 오형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형식에는요, 주어랑 동사가 등장을 하고요. 뒤에는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목적어가 혼자서는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까지 등장을 하는 게 오형식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봤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거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게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오늘 봐야 하는 부분은요. 여기 있는 이 동사가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동사.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가 동사 자리, 여기가 목적어 자리, 여기가 목적 보어 자리로 쓰인 거고요. 동사가 만약에 allow, ask, advise, cause, enable, encourage, expect, force 이런 동사들 있죠.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동사들이 등장하면 뒤에는 to 부정사구를 쓴다. 이런 거 많이 봤죠?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것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find, keep, call, make, turn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오형식 동사 뒤에 목적 보어기 때문에 원래 우리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두 가지 있었죠. 형용사랑 명사. 그래서 요런 동사가 오면요, 뒤에는 형용사 혹은 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부터가 조금 더 중요해지죠. 많이 봤던 거긴 하지만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리고 준사역동사,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별표 한번 해줄게요. 지각동사는 사람이 지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보다, 느끼다, 아니면 뭐 냄새를 맡다, 아니면 뭐 듣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지각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각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올 수도 있고요. 현재 분사 ing 올 수도 있고요. PP 형태의 과거 분사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목적 보어를 하게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쓸 때 사역동사를 쓰는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습니다. make, have, make, have, let 이런 것들 make, have, let 많이 배웠었죠. 이런 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과거 분사가 가끔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목적어랑 목적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있죠. 그때는 과거 분사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준사역동사인데요. 준사역동사 help의 경우에는 뒤에 투부정사구, 그리고 능동으로 쓸 때는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 원형이 등장을 하고요. 만약에 get 같은 경우에는 능동으로 쓸 때는 투부정사, 그리고 수동일 때는 PP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보면요. get는 뒤에 목적어, 추 부정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적어, PP 형태가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능동일 때, 요거는 수동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help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죠.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사 원형이 등장할 수도 있고, 이건 두 개 다 이렇게 능동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뒤에 보면서 문제 보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게 목적 보어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가 그대로 오는 거였습니다.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는 동사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 여기 있네요. make. make가 동사면 뒤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인 거죠. 그래서 동사 오형식, 목적어, 그리고 to earth 요거는 전치사구, 부사까지 묶어주니까 남아있는 게 목적 보어 여기 하나가 있네요. 근데 기억해야 하는 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 두 개 이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impossible이 정답이 되겠고요. 한 개 더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어디 있는지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신기하죠? 동사가요. 앞에 지금 동사가 여기에 있지만 removes라는 동사가 있네요. 근데 that 뒤에 있는 동사가 한 개가 더 있고요.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은 이 콤마 뒤에 분사구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making이라는 건 make 자체가 원래는 동사가 make란 동사에서 분사 구문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목적어, 자기의 목적 보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있죠. 준동사는 동사의 사촌이기 때문에 동사처럼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경우예요. 분사 구문이지만 뒤에 있는 목적어와 이 분사 구문으로 쓰인 make라는 동사의 특성상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가 등장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목적 보어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 defenseless 요게 들어가야 정답이겠죠. 자, 뒤에 보니까요. 엄청 많은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동사들은요. 뒤에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오는데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구가 등장하는 동사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요거를 한 번만 암기해 주시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적어보시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집어드릴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advise, allow, ask, 그리고 cause, 그리고 enable, encourage, expect, persuade, require, force, 그리고 want. 요 정도가 정말 많이 등장하고요. 나머지도 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암기해 주시면 문제 풀이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멈춰보시고요. 한번 쭉 풀어본 다음에 쌤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볼까요? 여기는 동사가 enable, 요거네요. 그럼 enable이면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있던 것 같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여기는 뒤에가 당연히 투부정사가 오는 거니까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끝! 외우면 쉽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요, 뒤에 보니까 여기는 어떤 게 나왔어요? gat이 나왔습니다. 아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get은 두 가지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PP 형태가 올 수도 있고 이 차이는 뭐였어요? 투부정사는 능동일 때 PP는 수동일 때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다. 그의 soldiers, 군인들을 많이 죽게 했습니다. 어떠한 실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실수가 제대로 계획을 하지 않고 어디를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 침략한 군인들은 많이 죽었겠죠. 그러면 그의 군인들은 죽어진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거죠. 수동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은 PP 형태의 killed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도 두 가지 문제 한번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have라는 동사. have는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있었는데 사역동사에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역동사가 make가 있고 have가 있고 let가 있잖아요. 이 중에 have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도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오고 목적 보어 자리에 두 가지가 올 수 있죠. 첫 번째, 동사 원형. 두 번째는 수동일 때는 PP 형태를 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수동인지 능동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목적어랑 관계를 보는 거였죠. 자, 그럼 목적어 어때요? 텍스트, 글이잖아요, 글. 그는 어떻게 했대? 그 글이 번역되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겠죠. 글이 자기 자신을 번역하진 않겠죠. 그래서 글은 번역되었다라는 PP 형태의 수동태로 쓰는 게 맞겠네요. 수동의 의미로 쓰는 게 맞겠죠. 자,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쉽게 풀 수가 있겠어요. allow란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구가 등장한다라고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다 조금 암기를 하고 중요한 오형식 동사들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사역동사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사역동사 뒤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등장을 한다는 거였고요. 준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구 혹은 동사 원형이 등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럼 이거 문제 빠르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had네요. have는 사역동사였는데 그의 손가락이니까 그 손가락은 꽈지는 입장인 거죠. 우리가 보통 신체 부위 같은 것들이 있어요. eye, arm, 아니면 fingers 이런 것들은 수동의 의미로 PP 형태의 과거분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he had her eyes closed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her arms crossed 아니면 her fingers crossed 보시면요. 다 신체 부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 부위들은 대부분 PP 형태로 쓰인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crossed가 되겠네요. 여기 나오는 crossed. 그리고 2번 보니까 you shouldn't let the past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let은 사역동사 let이네요. 근데 사역동사 let 뒤에 목적어가 보니까 과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당신이 앞으로 움직이는 걸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된 건데 그러면 과거가 나의 앞길을 막는다. 이건 수동이 아니라 능동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럼 여기도 능동태로 쓰여야겠네요. 능동으로 쓰일 거면 캡틴은 아닐 거고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왜요? 사역동사 뒤에는 to 부정사 안 되고요. ing 안 되니까요. 정답은 한 개밖에 없었죠. 자, 마지막 these numbers help us가 나왔는데 help 같은 경우에는 준사역동사로 동사 원형 혹은 to 부정사구 둘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make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한번 넘어갈게요. 여기는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to 부정사구가 오는 동사들 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동사 have, make, let 이런 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던지 아니면 PP 형태로 수동의 의미를 보여준다. 요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보는 건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feel, hear, listen to, look at, notice, observe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동사들 뒤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세 가지가 등장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는 ing,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등장하면요. 현재 분사는 뭐를 강조하고 싶냐? 진행 중인 느낌을 강조하고 싶을 때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거는 동사 원형이 나와요. 동사 원형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동사 원형은 능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있는 진행 요거 얘기할 때 요것도 능동의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능동인데 지금 진행 중일 때 그리고 동사 원형은 그냥 능동의 의미만 얘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세 번째는 과거 분사 PP 형태 쓰이는 건데요. 요거는 당연히 수동의 의미를 보여줄 때 쓰이겠죠. 요 세 가지가 등장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무엇을 물어보냐 수능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길 보세요. 여기는요. 이런 거 이외에 나올 수 없는 게 투부정사구는 절대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각동사 뒤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사, 원형 다 올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지겠지만요. 근데 투부정사구는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동사들 뒤에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구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서 아, 이거 틀린 거다 라고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동사가 지금 saw가 나왔어요. C는 지각동사라고 얘기했는데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네요. 여기서 안 되는 거 딱 하나라고 했죠? 투부정사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smiling. 여기도 heard라는 지각동사가 등장했고요. A strange sound,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에는 어떤 게 올 거냐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came은 아닌 것 같아요. 의미상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투부정사구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coming밖에 없겠죠. 어디선가에서 오는 이상한 소리. 자, 세 번째는 notice. 저것도 지각동사, 오형식 동사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형식 동사 뒤에 somebody, 목적어. 투부정사 안 된다고 했으니까 somebody approaching, 목적 보어 자리에 ing 형태로 쓰여서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중인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I saw a man to enter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들어오고 있는 중인 남자를 봤다는 괜찮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I saw my name, write가 있고요, written이 있고요, writing이 있습니다. write는 어떤가요? 지금 write를 쓸 거면 능동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written을 쓸 거면 수동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writing을 쓸 거면 능동과 진행 중임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오형식을 볼 때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 자리에 있는 그 두 가지의 관계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앞에 있는 목적어가 지금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자기가 자기를 쓰나요? 쓰는 중인가요? 아니죠. 내 이름은 누군가에 의해서 써지는 게 맞기 때문에 written이 맞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실전 문제를 풀 건데 실전 문제 풀기 전에 동사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make란 동사예요. make 동사를 조금만 한번 같이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ake란 동사는 총 세 가지를 우리가 주의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요, make가 주어, 동사 오형식의 make로 등장을 한 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make가 오형식으로 쓰는 말은요, 뒤에 목적어 나올 거고요. 목적 보어가 등장을 하겠죠. 그럼 여기 목적 보어 자리에 명사 혹은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자리에 이렇게 부사가 등장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까 우리 문제 푼 것 중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Make the soil defenselessly가 아니라 defenseless 이렇게 형용사를 쓴다는 거. 첫 번째 make의 형태였고요. 두 번째로 make가 등장하면 이걸 봐줘야 돼요. 주어, 동사, make인데 이 make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사역동사 make로 쓰였네요. 그럼 이때는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사역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등장하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투부정사 안 되죠. ing 안 되죠.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어, 동사 오형식 make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목적어 자리에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요. 투부정사구가 등장을 한다면 어떨까요? 투부정사구가 목적어로 쓰이면 그럼 얘 너무 길기 때문에 얘를 뒤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 여기 지금 목적보어 뒤에 투부정사구가 등장하고요. 여기는 뒤에 투부정사구가 간 거야, 이동한 거야 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가목적어 it을 쓰겠죠. 이런 구문을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가목진목이 언제 등장하냐? 이런 make 같은 동사가 나왔을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들을 암기해주면 조금 편해요. 우리 이따가 한번 같이 다시 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등장을 한 건데 이따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make가 등장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첫 번째로 make는 여기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make니까 이때는 부사가 등장하면 안 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make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사역 동사기 때문에 투부정사구 ing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make 뒤에 it이 등장했으면 목적 보어와 뒤에 to 부정사구가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냐? 방금 얘기한 it이랑요. to 부정사구 사이에 있는 얘가요. 목적 보어란 말이죠. 그럼 보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등장하는 거지 부사가 등장하면 안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요. 우리 멈춰보시고요. 한번 문제 푼 다음에 같이 쌤이랑 맞춰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많이 봐왔으니까 봤던 것 중에서 준동사구 그리고 접속사, 관계사 이런 것들은 분사 부분도 했었죠. 그 세 가지들은 같이 풀면서 갈 거고요. 아닌 것들만 넘기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link to what. what은 우리 볼 수 있잖아. 앞에 명사 없고요. 뒤에 주어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allow us. 근데 오늘 배운 게 나왔네요. allow는 어떤 거예요? 목적어, 투부정사구 이거니까 여기는 이게 지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allow us to generate가 되어야겠습니다. 벌써 풀었죠? 그럼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는 exceed that of the 3-year-old man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대명사 부분이에요. 사실 대명사는 나중에 볼 거긴 한데 여기서 지칭하는 대명사가 앞에 있는 ability이기 때문에 단수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고요. 밑에 보니까 where 뒤에 어때요? The butterfly flapped its wings. 완전한 문장 등장 괜찮은 게 두 가지 나왔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let, 요거 오늘 배운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괜찮죠? 자, 뒤에도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보니까 I studied. studied가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괜찮고요. encourage라는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5형식이고요. 뒤에 other students 목적어 나왔고요. 목적 보어 자리에 요게 지금 틀린 거죠. 왜요?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이것도 to join이 되어야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I gave her money to buy uniform. 여기 나오는 to buy는 그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인 거니까 괜찮지. 그리고 뒤에는요. 여기는 우리 4번은요.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볼 때 볼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도 똑같네요. 접속사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1번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동태, 수일치 이런 거 배울 때 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2번도 사실 형용사, 부사 배울 때 볼 겁니다. 그래서 가고요. 3번을 볼까요? 3번은 투부정사구가 지금 tend라는 동사, 3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로 등장해서 요거가 괜찮은 문장. 그러니까 명사로 쓰인 투부정사가 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뒤에를 보니까 aging이 나왔는데 요거 오늘 본 거 같은데 cause는 뒤에 목적어고요. 목적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구가 오는 동사였죠. 그럼 요거는 to age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럼 4번이 틀린 거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틀린 게 뭔가 보니까 여기 지금 strangled in a web of proteins라고 나왔는데 요 세포들은요. 어디에 얽혀 있다라는 의미로 콧마디의 분사구문 자리에 수동의 의미로 잘 쓰인 겁니다. PP 형태. 이것도 괜찮죠? 자, 뒤에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이랑 2번은요. 관련 없는 부분들이라서 넘어가고요. 뒤에 한번 볼 건데 지금 여기 나오는 helped가 동사 5형식이고요. 요거 우리 무슨 동사라고 했죠? 준사역 동사라고 했습니다. 준사역 동사 뒤에는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구랑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scientist 목적어 그리고 realizing이 아니라 목적 보어 자리에는 to 혹은 그냥 realize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자,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다 다음 다른 강의들에 등장할 것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5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아까 앞에 그 make란 동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make가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뒤에 형용사, 명사 오는 거. 이때는 부사가 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make 뒤에 목적 보어 자리에 뭐가 왔어요? 사역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이때는 투부정사나 ing가 오면 안 된다. 이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make 뒤에 가목적어 is이 등장하고 그리고 투부정사구가 뒤로 갔을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있는 게 목적 보어이기 때문에 이 보어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나 명사밖에 안 된다. 이때도 부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make 그들을 뭐 어떻게 하게 만든대요. them, 목적 보어. 이거 지금 보니까 부사예요, 부사. 근데 make 뒤에 목적 보어 자리면 보어니까 형용사가 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는 specially가 아니라 make them special 이렇게 바꿔줘야지. 괜찮나요? 정답은 2번이었네요. 6번도 한번 간단하게 풀어줄게요. 6번은요. 우선은 1번을 보니까 여기 who는 앞에 있는 hunters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사가 알맞게 올바르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discouraged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 ing, pp 형태의 감정 동사로 쓸 때 얘기하는 거였는데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iscourage 매우 낙담시킨다, 뭐뭐 하지 않도록 어떤 거 한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된 거였고요. 뒤에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지금 my periods of inactivity and to cool their hurts and make them gently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우리 make 혹시 기억하시죠? 아까 make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 자리에 ly가 아니라 gentle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번도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7번 여기 뒤에 있는 부분에 틀린 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make this process more easily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더 쉬워지게 만들다 이 말인 거잖아요. 과정이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easily가 아니라 more easy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도 볼게요. 8번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세 번째가 등장한 게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은 보니까 어때요? 여기 지금 make가 등장했고요.
make. 그리고 impossible. for us to absorb.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목적어 동사가 이렇게 오형식이 있고요. 얘가 지금 목적 보어인 것 같고요. 얘는 투부정사구의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얘가 지금 원래는 목적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적어가 투부정사라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온 거잖아. 뒤로 간 거잖아요. 그때 우리 뭐 쓴다고 했어요? 가운데다가 is라는 가목적어를 쓴다고 얘기했었죠. 가목적어 구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makes가 아니라 makes it 이렇게 바꿔줘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다, 불가능하게 만들다. 자, 9번도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요. notice란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notice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 그리고 the bus driver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우리 지각동사는 세 가지가 다 돼요. 투부정사구, 투부정사 아니죠? 그 ing, 그리고 동사 원형, 그리고 또 PP 형태 다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뭐예요? 투부정사구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지금 틀린 거겠죠. notice 뒤에 ing 되고 동사 원형 되고 PP 되는데 얘만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바꿔줘야겠죠. 근데 버스 드라이버가 watch him 혹은 watch him 아니면 watching him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버스 드라이버가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뒤에는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I closed my eyes. 문장 끝났고 뭐뭐 하면서 라는 분사 구문이 등장했기 때문에 얘도 괜찮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뒤에 있는 10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면 make 같은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너무 길어버리는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거를 뒤로 쭉 보낸 다음에 여기에 투부정사구를 써주고 여기 사이에는 지금 이거 없어지고 뒤로 갔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목적어 it을 이렇게 쓴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걸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make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동사들도 같이 쓰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make 말고요,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요. M, B, C, F, MBC에 FT 아일랜드가 놀러 온 겁니다. FT 아일랜드 여러분 아시나요? 자, make, believe, 그리고 consider, find, think 이런 동사들 있죠? 이런 동사들이 오면요. 여기 feel도 있어요. 이런 동사들이 오면 이렇게 뒤에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등장할 수가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들. 근데 보니까 앞에 지금 이거 한번 봐봐요. 2번 한번 보세요. 2번의 동사가 find입니다. 여기에 find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도 지금 뒤에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다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가목적어 말고 이 자체에도 그냥 뒤에 find 마찬가지로 목적어 그냥 가목적어 말고 일반 목적어 오고요. 목적 보어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 뒤에 is이 나오고 to 부정사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가 와서 여기 목적 보어는 형용사가 등장하거나 명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한번 보니까 얘는 지금 두 번째 경우인 거죠. 오형식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가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개만 더 알고 갈 게 있어요. 분사구문 지난번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분사구문 중에 appear이라는 말은요. 매력을 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써보면 appearing이 있고요. appeal가 있겠죠. 우리 ing, pp가 감정을 얘기하는 거면 뭐라고 했죠? ing면은 매력을 주는 그리고 appealed라고 하면 매력을 느끼는 요거였거든요. 근데 목적어랑의 관계인 거니까 우리는 발견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더 매력을 느낀다고요. 말 되나요? 이러한 경험이 더 매력을 준다는 거를 우리는 느낍니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appealed가 아니라 more appealing 이렇게 바꿔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지금 2번이 틀린 거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여기 우리가 문장 다 봤고요. 마지막 한 개만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요거, what, 앞에 명사 없고요. 뒤에 목적어, enjoy에 대한 목적어 없으니까 괜찮게 잘 풀어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다시 복습 좀만 해볼까요? 간단하게. 첫 번째로 배웠던 거는 뭐였습니까? 어떤 동사들은 뒤에 목적 보어 자리에 오형식, 목적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allow, call, encourage, expect 이런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가 온다. 아니면 make, call 이런 것들은 keep 이런 것들은 명사나 형용사가 등장한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또 사역동사, 지각동사, 준사역동사 이런 거 기억하시죠?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등장하던지 아니면 수동의 경우에는 PP 형태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지각동사는 뒤에 ing, PP, 동사 원형 다 되지만 딱 하나 안 되는 게 to 부정사구는 안 된다. 요 얘기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준사역동사, help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구, 동사 원형 두 개가 쓰일 수 있고요. ing 이런 거는 안 쓰인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make란 동사가 특별하게 자주 쓰인다고 했는데 make 뒤에 목적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to 부정사구가 못 오는 형태가 어떤 거였죠? 사역동사 make일 때는 동사 원형이나 PP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그 to 부정사구가 안 된다 이 얘기였고 마지막으로는 make 뒤에 가목적어 is이 등장하고 목적 보어 뒤에 to 부정사가 등장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도요. 한번 집에서 복습 꼭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또 한 번 더 전체 복습을 하면서 다시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주시고 다음 수업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그러면은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